종합병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부 아픈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환자실. 원래 1월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한 긍정론자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뭐 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옛날에 신종플루 돌던 시절이랑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투자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해놨는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이제 때리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봤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IT주들이 완전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비일비재해도 어떤 대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반발 효과. 그러니까 반발적으로 어떤 들어오는 매수세,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으면서 무너졌던 것 같아요. 장 자체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융 대책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민생 대책, 뭐 생활 안정 대책, 뭐 대출 추가적으로 좀 해주겠다 정도만 나왔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안 나오면서 완전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 이거는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요게 보면 지금 아직 나스닥 장이 안 열려가지고 일단 이거를 봤거든요. 근데 이때가 9,800 됐을 때요. 9,800.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진짜 나스닥 만 가네. 다우는 3만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굉장히 안정화됐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터지긴 했지만은 순식간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쏟아 붓는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직접 쏟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경제에서는. 경제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할 거야 라고 말만 해줘도 돼요.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말만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막 250조 푼다 어쨌다 막 이렇게 뻥카든 말든 뭐 이렇게 날렸잖아. 그러니까 걔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완전 이렇게 갔다가 거기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왔었단 말이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이게 약간 좀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뭐 나스닥 만 가고 이제 다우 막 3만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터진 게, 여기서 터졌잖아요. 우리나라 터지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로 IT 섹터의 반도체나 뭐 아니면 핸드셋, 그러니까 완성품을 납품하는 애들, 뭐 부품을 납품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그런 애들의 공급에 타격이 생길 것 같다. 애플도 중국에 그 자기 매장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나라 같이 좀 중요한 어떤 공급사슬에 있는 그 공급자가 타격을 받으니까 미국도 야, 이거 공급에 문제 생기면 이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미국도 타격 입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완전 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9,800 정도 되던 게 나스닥 선물이 거의 8,100까지 빠진 것 같아요. 8,100. 위에서 그냥 한 16, 7% 그냥 쉼없이 조정받았어요, 이게. 7음봉, 연속 7음봉이 나오면서 완전 맛이 갔죠. 맛이 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요거는 요런 생각을 또 심어줄 수도 있어요. 와, 미국도 어쩔 수 없다. 미국도 터지면 우리나라처럼 완전 쥐어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 미국이 완전 안정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뭐 하락도 거의 없고 쭉쭉쭉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제 희망사항이지만은 여튼 9,800 갔다가 이제 완전 꼬꾸라졌죠. 제 생각은 이래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사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왜 그렇게 많이 지수가 빠졌고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 미국은 많이 비싸서 그런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조금 미래의 가치를 조금 더 반영하는 정도?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싼 섹터도 많은데 그 섹터까지 같이 무너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아까 뭐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금융시장에 대응책이 없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원래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좀 해줬어야 됐어요. 0.25%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이 정도 사태면 내수 다 죽고 지금 자영업자 힘들고 하는데 금리라도 조금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주열 하는 총재 그 인터뷰 할 때 인터넷으로 방영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기대
기대가 뭐였냐면 그래도 내려주겠지 하면서 장 초반에 조금 오르고 있었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 기대감 때문에 스멀스멀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가, 갑자기는 아니죠.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공견할 것 같은데, 미국이 안 움직였는데 우리가 감히 움직여? 우리는 미국 금리 안 내리면 안 내려, 우리는 미국이 금리 안 올리면 안 올려라는 우리나라 스탠스가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국이 아무 대응책을 안 했는데 우리나라라고 과연 그걸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안 내려버렸어요. 금융시장에 대응책이 하나도 없었어. 금리를 내리던지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하던지 아니면 이만큼 우리가 풀어주겠다라는 식으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라도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데, 야 지켜보자, 우리는 지표를 봐야 돼, 우리 아직 지표가 확인이 안 됐어, 우리는 금리를 내릴 수 없어 라고 이상한 변명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스멀스멀 오르고 있었는데, 이주열 총재가 그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완전 쭉 빠지기 시작했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거죠. 그 이주열 총재 발언 이후로 완전 코스닥, 코스피 완전 망가져 버렸고,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인터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너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문제 아니라는 거니? 그럼 우리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안 줘도 된다는 거니? 이런 식으로 기자가 트럼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비웃으면서 그런 말 했어. 그냥 손이나 잘 씻어, 그리고 스테이 클린, 너 좀 그냥 깨끗하게 지내, 손 잘 씻고 엘리베이터 그 버튼 좀 만지지 말고 너 그냥 깔끔하게 잘 살고 있으면 돼, 그거 독감이랑 똑같아,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약간 비웃으면서 딱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트럼프 발언 바로 직후에 미국에서 돈 뉴스가 뭐였냐면, 감염이 한 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여행도 안 가고 어디 감염될 루트가 없네, 그냥 감염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또 급전직하로 완전 내려 꽂아버려요. 그래서 어제 같은 또 폭락이 한 방 더 나왔죠. 이때 이날 어제 보면서 진짜, 제가 보통 잠을 한 2시쯤 자거든요. 그때까지는 약간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회복이 되고 있다가 미국에서 그 소문이 돌자마자 바로 이렇게 내려 꽂아버렸죠. 그러고 우리나라 이런 장 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뉴스 찾아본 사람들은 있을 텐데, 이거. Tonight you're minimizing the risk, the danger of the virus. Are you telling the Americans, except for the ones who are sick, not to change any of their behaviors? No, I think you have to always, I do it a lot anyway, as you probably heard. Wash your hands, stay clean. Wash your hands, stay clean. A week ago, I hadn't seen him in a long time, and he said, I have the worst fever and the worst flu. And he's hugging and kissing me. So I said, excuse me. I went there, I started washing my hands. So you have to do that. Wash your hands, stay clean.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grab every handrail unless you have to. 이게 트럼프가 딱 저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손이나 깨끗하게 씻고, 야, 독감이랑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별로 뭐 신경 쓸 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또 그 얘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양적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금리 인하 아니면 뭐 유동성 공급, 뭐 레포 시장의 어떤 좀 더 변화, 이런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우리나라가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해줄 것처럼 기다렸던 것과 같이 미국 입장에서도 양적 완화 좀 해주지 않을까? 야, 이렇게 주식시장 망가지는데 그래 좀 해주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기대를 완전 박살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어제 완전 그냥 박살나버린,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예전에 신종 플루 그 돌 때는 2009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폰 4를 산 게 2010년이거든요. 그때 아이폰 4 정도 사면 신세대, 대학생이 아이폰 4 정도 들고 있다? 꽤 괜찮은 거였어요. 제가 열심히 아이폰 4를 들고 다녔는데 그 정도면 신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피처폰이 대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신종 플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친구랑 문자를 했어야 됐어. 단톡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도 없고,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파를 하는 사람도 없고, TV 뉴스 이런 것도 잘 안 보지. 뭐 대학생 때 누가 뉴스를 봅니까? 사람들 다 대학생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뉴스 볼 때 그 인터넷으로 봤단 말이죠. 컴퓨터로 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가 오고 가지를 않았어. 그냥 9시 뉴스 보고 뭐야 신종 플루도인데 독감 주사 맞아야 되나? 정도 생각을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9시 뉴스가 우리한테 전달자였어. 뉴스 같은 경우에 속보가 떠도 그냥 인터넷을 안 하고 있으면 수업 도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죽었다, 누가 늘었다, 뭐 이런 거를, 몇 명이 늘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접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있지, 페이스북도 있지,
인스타그램도 있지, 카톡도 있지, 뭐도 있지, 막 외신 뉴스 끌어오지, 뭐 하지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 옛날만 해도 이런 단톡방도 없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 단톡방도 없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만 해도 단톡방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어요. 매체 같은. 그러니까 이런 독감이나 뭐 어떤 전염병이 돌더라도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어떤 빨리 공포감을 느끼는 게 없어서 서서히 달아올랐단 말이에요.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플루가 돌아도 실제 뭐 건물이 폐쇄되거나 했지만 사람들이 우리 건물에 감염됐대 라는 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 검사를 할 때쯤, 막 이렇게 방역을 할 때쯤, 야 이제 우리 층 딱 차단하니까 너희 이제 며칠 동안 나오지 마, 이게 되게 늦게 전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광진구청에서 누구 발생했다, 누구는 경로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되게 빨리 얻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SNS가 활성화되면서 공포감 조장이 엄청 빨라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같은 시간에 받고 동일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동일하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뭘로? 핸드폰으로. 전부 MTS 쓰잖아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팔려면 HTS 쓰고 전화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MTS로 누구나 비번 간단하게 치고 팔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빨리빨리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포감을 느끼거나 할 때는 이게 감당이 안 돼. SNS가 너무 다 활성화돼 있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채팅창에 아주 그 토론이 활발합니다. 활발해. 뭐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좋습니다. 코스피 1000 갈 것 같진 않아요. 코스피 1000 간다, 뭐 코스닥 300 간다, 이런 거는 전혀 뭐 근거가 없는 말이고, 제 생각에는 거의 지금 정도만 하락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미국의 그 밸류에이션이 퍼가 거의 그 25배 정도 됐었거든요. 미국 시장에 이제 IT 기업, 애플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다 퍼가 한 25배. 많은 높은 회사들은 뭐 100배까지도 갔지만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20배에서 25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한 선까지 내려오는 20배 정도 되려면 조정을 한 20% 정도 받으면 돼요. 위에서부터 조정을 20% 정도 받으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미국의 나스닥의 대단한 회사들이 퍼가 한 15배까지 내려오진 않아. 그렇게 되려면 위에서 거의 40% 조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스닥이 6,000포인트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워렌 버핏도 현금을 다 쏟아 부을 만큼 너무너무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쯤이에요. 미국이 그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는데 코스피가 1500 간다? 코스닥이 500 간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까지 갈 거 일은 아닙니다. 완전 전 세계적으로 공급 밸류 체인이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 공급 다 멈춰, 뭐 공장 다서, 뭐 미국도 못 팔아, 뭐 중국은 소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가버리면,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세계적인 폭락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될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은 굉장합니다. 미국은 전시 체제나 이런 것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미국은 뭉칠 때는 정말 잘 뭉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간과한다면 너무 낮게 이렇게 지수를 예상하고 그럼 아예 뭐 매수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여튼 요게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어. 뭐 퍼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퍼가 대략 한 25배 정도였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봤을 때 한 20배 정도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20배 정도면 대략 한 5% 정도 이자율을 커버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익이 이익률이 한 5%라고 보면 돼. 그럼 금리 수준이 대략 한 2%면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주식이 그래도 낮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보통 한 5% 정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퍼 20배 정도면 거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미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자산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 거의 뭐 반발 매수세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마 지금 지수 부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많이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지금부터 더 빠질 것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환율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 환율이 되게 약할 것 같은 환경에서는 이게 외국인들이 빨리 달러화를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고 있는 외국인 지분을 다 팔아서 달러를 살려는
이러는 수요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요 한 3, 4일 정도에서는 환율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부품 공급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중국에 완성을 해주는 그런 뭐 조립하는 애들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물건을 파는, 미국이 수출을 하는 거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가 과연 안전자산일까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굳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달러화를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세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되게 많이 팔았는데 그건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매도를 하기에 좀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왜 또 부담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1000조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네가 지금 한 4일, 5일 동안 우리나라 몇 조 팔았어요? 한 4, 5조 팔았다고. 한 4조에서 5조 현금 챙기고 나갔어. 근데 이거 얼마 됐을까? 코스피 한 8% 빠졌거든요. 그러면 920조 된. 자, 외국인 입장에서 어때? 4조, 5조 챙겨 나가려다가 80조 빠졌어. 자산이. 자산 평가가 80조 빠진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4조, 5조 챙겨 나가고.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자산에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5조 더 팔았어요. 그럼 지수 더 8% 떨어지고 한 7%, 8% 떨어져가지고 850조까지 까였어. 얘네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한 5조 더 챙겨 나갔어.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가슴이 아프다고. 얘네 입장에서도,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팔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건데 그 선이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냥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도 자기네들도 어딘지 몰라.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유럽 애들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들도 어디서 멈출지 몰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떨어졌다 올랐다 반등했다가 내렸다 뭐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우리도 뭐 그러니까 뭐 분할 매수하라고 분할 매도하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처럼 뭐 환율이 많이 급등하지 않는 이렇게 1200선에서 잘 뭐 1200 초반에서 잘 방어가 되고 있고, 왜냐면 미국도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금 생기고 있죠. 외국인이 지속해서 팔고 나가려면 자산 가격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걔네가 돈을 빼서 가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시세 자체가 떨어지면서 자기네들도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걔네도 자산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를 감수를 하지 않을 작정이라면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도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더 싸지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도 들어오고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걸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건데 시스템 트레이딩이 많아요. 시스템이랑 알고리즘 트레이딩. 요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자동 손절매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르면 계속 추세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을 걸어가지고 이런 회사를 사라, 이런 회사를 팔아라, 이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도 가속화돼요. 미국도 마찬가지. 인덱스 펀드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ETF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많아. 시총 상위주 입장에서 이거 오르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밑에서부터 사고 이렇게 받쳐주는 이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만약에 이게 손절로 돌아서잖아요. 얘네는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에는 자동적으로 손절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뭐 1%라든지 뭐 많으면 5%, 10%. 그럼 지수가 위에서부터 꺾였다, 한번 쭉 꺾였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손절 낳는 거야. 계속 손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위에서 손절이 나오기 시작하면 밑에까지 계속 손절이 나오는 거야.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한번 추세가 꺾이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꺾여서 쭉쭉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끊어주려면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책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트럼프 이런 애들이 대책을 좀 내줘야 돼. 아니면 트럼프나 우리나라가 뭔가 대책을 내줘야 돼. 아니면 확진자 수가 좀 감소를 하든지. 특히 미국이 좀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다 그거예요. 양적 완화. 이게 연준이 우리한테 뭘 해줄 거야. 야, 돈이 시중에 계속 풀리는데 계속해서 밀어 올려주겠지. 일 터지면 연준이 알아서 해주겠지. 야, 트럼프가 설마 자기 선거 때까지 과연 뭔가 일을 치르겠니? 야, 선거하려면 무조건 장이 올라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써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오늘 그 믿음이 깨졌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손절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금융시장에 대책도 없었고 요즘에
이전에 2009년 신종플루 사태랑 비교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많고 전부 다 이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신종플루나 뭐 이런 거 뭐 메르스나 이런 거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진 않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정보가 빨라졌어요. SNS로 뭐 야 위험하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확진자가 몇 명 늘었다더라. 그래서 계속 그게 퍼지면서 공포심을 조장했고 마침 미국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비쌌던 거죠. 유럽도 성장세는 거의 없는데 주가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던 나라들이 몇 개가 있죠. 뭐 독일이라든지 뭐 몇 개 나라가 사상 최고치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 적절을 하려는 물량 뭐 아니면 높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다. 나는 좀 더 안전자산으로 가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런 거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70-80%가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그게 아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해답이 별로 없어요. 해답이라고 하면 대책을 내줘야 돼. 근데 도란프 형님이 이게 대책을 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며칠 전에 사실 WHO의 그 수장을 깠잖아요. 트럼프가. 야, 쟤 뭐냐. 왜 네가 뭘 아는데 그렇게 나대니? 하면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트럼프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 그래도 한마디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한마디 해줄 거라는 그 기대 하나만으로 또 오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한마디 해주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